한 세 가지만, 유형 3개 남았거든. 세 가지만 설명드리고 집에 가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유형은요, 페이지 14쪽입니다. 자, 유형 11번. 유형 11번. 자, 이 유형은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이 유형은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이 별표의 의미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거는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단골로 출제가 되는 문제이며, 동시에 뒤에 로그에도 이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즉 원래 이 문제는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그를 배우면 또 다른 풀이가 생기는 그런 문제고, 자, 이번 유형도 앞장과 비슷하게 어떤 또 특별한 꼴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 얘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다시, 자, 여기 위에 제목은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앞장과 깔맞춤에서 꼴로 설명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자, 한번 필기해 볼까? 밑에 문제 보시면 약간 보통 이제,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어떤 폼, 자, 꼴 설명할게요. 표현이 그런데 꼴, 자, 꼴 설명할게요. 보통 약간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랑 얘랑 갖고 보통 맨 마지막에 어떤 숫자가 나오는 이런 걸 하나 줍니다. 이걸 주면서 특히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게,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약간 이런, 보통 약간 이런 거를 구해라. 약간 이런 문제. 약간 요렇게 세팅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다냐고요. 그러니까 얘는 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 그 말이구나. 일단 한번 간단하게 필기해 보시고, 요 자리는 플러스이기도 하고 마이너스이기도 합니다. 이런 꼴이 나왔을 때,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밑에 있는 문제로 시범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이제 요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간단하게 필기해봐. 이제 요런 꼴, 요런 게 주어지고 요런 모양을 구해라. 자, 그런 꼴입니다. 아마 방학 때 들어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들어보시면 아, 이런 거 뭐 배웠었지. 자, 기억나실 겁니다. 자, 내려갈게요. 자, 94번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얘는 유명한 시험 문제니까 잘 듣고 이해해 보세요. 자, 94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혹시 방금 제가 말한 요런 꼴로 보이세요? 요런 꼴? 역시나 얘 지금 뭐 잘렸는데 이게 6이죠. 자, 이런 걸 줍니다, 보통. 자, 저런 걸 하나 주고 뒤에 묻는 게 보통 x, y가 분모 자리에 있는 저런 걸 구해라.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 한번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사실 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 한 군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이 문제는요, 이번에 이 자리에 숫자가 6이 있잖아. 첫 번째는 약간 이 식을 이 식을 먼저 분리를 할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일종의 얘도 연립 방정식입니다. 자, 얘를 좀 분리할 건데 보통은 어떻게 분리하냐면 숫자 하나가 있잖아요. 그 친구를 끼고 분리합니다. 즉 얘랑 얘랑 같다. 식 하나. 얘랑 얘랑 같다. 식 2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한번 상기해 보라고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과거 언젠가 쪽에. 다시. 그 다음에 이 문제는요. 지금부터 우리 목적지 잘 봐. 잘 보세요. 여기로 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약간 재밌는 게 x가 분모에 있지. 일단 자,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 얘는 여러분들 얘랑 관련 있는 거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하면 돼? 양쪽에다가 뭐 해주면 돼? 다들 아시네요. x분의 1제곱을 해주면 이 모양을 지수 자리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포인트야. 다시 이 모양을 양쪽에다가 지난번에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양을 지수에 만드는 문제예요. 결국은. 다시 이 친구도 느낌 오시죠? 이 친구도 여기서 만들 것 같은데 여기서 어디에다가? 지수 자리에다가 만들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여기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게 필요하거든. 다시. 근데 자리가 지수야. 자, 지수에서는 동현아 어떻게 해야 더하기가 돼? 이거 두 개를 곱할 때 더하기지. 그래서 이번 문제는 마무리가 양쪽을 곱하는 거예요. 왼쪽끼리 곱하고 오른쪽끼리 곱하시면 지수 자리에 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고 그냥 사실은. 자, 마무리 지어볼까? 자, 이제 지수 자리에 얘가 만들어지면서 왼쪽에는 3 곱하기 6이 되잖아. 그리고 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1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정답이 얼마다? 1이에요. 혹시 이거 알겠는 친구? 근데 뭔가 표정들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문제였거든요. 자, 한번 더 해볼까? 자, 밑에 있는, 아니, 오른쪽 위에 있는 96번 문제 한번 써볼게요. 자, 같은 문제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시험 앞두고는 수학도 외우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 헷갈려. 직업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가끔은 난 너무 그냥 외웠어. 솔직히 난 당연해.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더 힘들어.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좀 흐름을 이해하시고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역할은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96번 문제. 몇 번 더 해볼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한 번만 이해하면 오래 안 걸리는 문제예요. 나중에는 퍽퍽해서 바로 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은 처음이니까. 자, 토요일 날은 이번에 새로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아침에 수업이 있는데 제가 못하겠는데 금요일 밤에 좀 잘해요. 좀 잘하. 진짜 잠도 안 자고 맨날 그 뭐 하는 건데. 자, 이번 문제도 뭐 그런 느낌으로 푸시면 돼요. 자, 한번 그러면 같이 가볼까? 혹시 지혜야, 뭐 정답 나온 거 있어? 15. 혼자 가신 거예요? 아, 훌륭하네. 자, 혹시 15 나온 친구? 확인 좀. 다들 뭐 그러면 뭐 고수인데 그러면? 그럼 이거 넘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여러분 이것도 아시죠? 숫자처럼 취급하시면 되고 분리를 다 해서.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방금 했던 거 반대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가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95번 문제. 좋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몇 번 해보시면서 약간의 어떤 느낌 받아가세요. 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팅을 기억해. 이런 꼴이 있다고요. 오늘은 다 꼴이야, 꼴. 꼴. 영어로 치면 폼. F-O-R-M. 양식. 양식. 이번에는 분자가 1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좀 시험 잘 봐자. 네, 알겠지? 이번에 정말 대박 치는 거야. 그래. 지혜도. 말 잘 듣네. 어이, 잘 들으세요. 저 어른이잖아요. 제가 일반 아니에요? 나름 어른이니까 제 말 좀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 여러분들 어떤 친구 여기 보고 지레 겁먹는 친구 있죠? 3과 4. 혹시 여러분 중에 이 3과 4 이미 발견했어요? 그치, 이번 문제는 자, 요거 볼게요. 자, 오른쪽에 8이 있는데 여러분 이 8이 같은 말이 뭐야? 2의 세제곱. 감사합니다. 자, 2의 3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3이에요. 이 3이 요 3이라고요. 어쨌든 대운들 하시면 되겠죠. 양쪽에다가 n분의 1제곱 하시면 보통 지수 자리에 얘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다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136 좀 크지만 자, 16이고요. 16이 2의 4제곱. 즉, 요 4가 2, 4입니다. 어쨌든 지수 자리에다가 만들어주는 컨셉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자, 만들어주시고요. 자, 마무리는 요 자리가 뺄셈이니까 그럼 좋잖아. 요거 두 개 뭐 해야 돼? 나누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뺄셈은 나누기, 덧셈은 곱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눠보시면요. 자, 오른쪽 지수 자리에 이 문제의 정답이 생겨요. 그리고 자, 여러분 혹시 이거 떨어질까요? 네. 8로.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안 떨어지면 문제가 말이 안 돼요. 이제. 아시겠죠? 자, 요거랑 같은 말이 2의 마이너스 3제곱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정답이 이겁니다. 이런 컨셉.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RPM 가봐. RPM 가서 요 문제가 조금 더 발전되면 한 가지 스타일이 더 있어요. 자, 페이지는 13쪽이고요. 자, 13쪽에 78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여기 유형업이라는 페이지로 약간 난이도가 있다. 실제로 이 문제는 기본 난이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78번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78번에 2번 문제 한번 고민할 시간 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는요, 제가 마지막으로 고른 이유가 있겠지. 뭔가 좀 그동안 세 문제랑 달라진 게 하나 있어. 그래서 그 달라진 거에서 고민할게요. 78번에 2번입니다. 13쪽 78번에 2번. RPM입니다. 달라진 게 있어요. 그리고 힌트는 달라졌지만 아까처럼 풀고 싶어요. 힌트는 조금 달라 세팅이야. 조금 아쉬워. 나 아까처럼 풀고 싶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30분만. 자, 한번 같이 볼까? 혹시 이 문제 유나야,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좀 아쉽지 않아? 어디가 아쉬워? 맨 앞에, 맞아. 맨 앞에 뭐가 없지? 여기 맞아. 숫자가 없네. 아니 지금까지 숫자가 있잖아. 그 숫자를 끼고 분리해서 갔잖아요. 숫자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이번 문제는요. 요 자리에 지금 어떤 숫자가 원래는 오는 게 대표 문제거든. 없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맞아요. 나는 배운 대로 해야 돼. 지금부터 이 숫자를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K라고 하자. 로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숫자가 없는 문제는 아무 문제나 빌려 쓰세요. 이해돼? 그 다음은 똑같이 가보시면 이게 풀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K랑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이해돼? 자, 한번 그 다음은요 조금 더 해볼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 다음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없는 경우는 요것만 기억해. 하나 빌려 쓰자고요. 그리고 자, 이제 요 모양을 치수에 만들 건데, 자, 이번 경우도 쌤, 요거 뭐예요? 혹시 비밀 발견했어요? 요게 4잖아. 2의 제곱이지. 그래서 제가 생긴 겁니다. 4는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어디에다가?
지수 자리에다가 쟤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다시 이 경우도 지수 자리에다가 쟤를 만들 수가 있고요. 다시 이 경우도 지수 자리에다가 쟤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배운들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제 풀 때 마음가짐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도입부만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무리는 요 자리에 더하기, 요 자리에 빼기잖아. 더하기는요 이렇게 곱하기죠. 자, 빼기는요 이렇게 나누기 맞나요? 그래서 자, 여기 왼쪽 길이 요 곱하고 나누겠습니다. 자, 보세요. 2 곱하기 5 10이죠. 10 나누기 10 1이잖아. 왼쪽이 1 됩니다. 일단은 자, 오른쪽에는 K의 지수 자리에 저게 다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죠. 끝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상식인데 이 자리가 1이 나올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돼? 딱 0일 때입니다. 사실. 그렇잖아. 보통 0제곱이 1이거든요. 즉 이 문제는 K랑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돼?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자, 요 유형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갈게요. 자, 유형 2개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뒤에 남아있는 지수, 요게 지수 끝이야. 로그는 약간 지수랑 비슷해요. 또 보면 이제 뭐 책 구성은 비슷하니까 실제로 1단원 공부는 같이 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같이 하셔야 돼요. 지수 로그는. 알겠지? 자, 마지막 유형 2개. 자, 왼쪽 거 먼저 볼게요. 자, 위에 제목이 뭐냐면 대소비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부터 어떤 새로운 숫자를 배우면 이 크기 비교를 좀 요구하거든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필기해 볼게요. 이제 제가 이제 또 이 크기 비교할 때마다 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렇게 써볼까? 자, 이번 유형은요 크기 비교야. 그러니까 밑에 문제 보시면 누가 더 크니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 크기 비교의 기본이라 불리는 몇 가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원래 그 크기 비교를 할 때 하는 몇 가지 좀 기본적인 게 있거든. 정리해 드릴게요. 자, 대소관계의 기본 첫 번째입니다. 뭐? 자, 같은 모양으로 뭐 해줘야 돼? 모양을 항상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비교를 한다는 거는 그렇잖아. 뭔가 통일이 돼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초딩 때는 이런 걸 배우지. 예를 들어 항상 드는 예시 0.3과 2분의 1. 자, 누가 더 큰지. 지희야, 누가 더 커? 오, 깜짝이야. 힘들잖아. 그쵸? 어떻게 할 수 있지? 너네가 이거 두 개를 통일을 해야 돼. 이해돼? 뭐 분수로 통일하든 혹은 뭐 소수로 가든. 소수로 가볼까? 뭐 예를 들어 0.5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중3 때 이런 걸 배우지. 예를 들어 자, 루트 2랑 3 자, 이런 것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혹시 이거는 가연아 누가 더 클까? 자, 루트 2가 클까요? 3이 클까요? 자, 그럼 이거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거 3이 더 크잖아. 자, 어떻게? 모양을 통일하자고요. 즉 얘를 한번 루트를 씌워볼까? 자, 얘랑 같은 말이 뭐야? 자, 루트 9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잖아요. 그 말 한다고 그 말. 즉, 자, 이어가자면 이번 경우는 자, 같은 모양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모양 배웠잖아. 필기 이어갑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내용인데 소위 거듭 제곱근. 자, 거듭 제곱근 모양도 존재하고요. 지수 모양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문제 풀 때 두 가지 모양 다 보여드릴 거예요. 즉 어쨌든 둘 중에 한 개로 통일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필기.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작년도라던가 혹은 얼마 전에 저랑 이제 맨 뒤에서 그 수학적 비납법 했던 기억나는 친구라면 원래 또 크기의 가장 기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동생이 자, 형 누가 더 커? 자, 물어볼 때가 있잖아. 원래 대소관계 가장 기본은 뭔지 아세요? 두 개를 뭐 해보라고 할까요? 두 개를 빼라고 해보는 거야. 다시 여러분들이 원래 있잖아. 이게 제가 대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원래 수학적으로 크다는 거는 두 개를 빼보시면 돼요. 즉 뺐을 때 자, A가 더 크단 말은 뺐을 때 양수가 나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자 어쩌면 대소 비교의 기본 중에는 뭐가 있다? 뺄셈이 있다. 뺄셈. 너네가 이거를 언제 써먹었냐면 또 하나 설명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해를 하시라고 예를 드는 거야. 잘 들어. 예를 들어서 작년도가 아니죠. 중3 때 무리수 때 이런 걸 배워. 자, 이거랑 뭐 예를 들어 이거랑 누가 더 크니? 이제 이런 문제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혹시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세요? 이거 두 개를 뭐 해보면 돼? 자, 빼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돼? 얘네들을 빼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루트 2가 지워지면서 이거 나오지. 자, 이 수는 좋잖아. 양수야 음수야. 음수란 말은 누가 더 커요? 더 크다고요. 자, 이렇게 한다고요. 아시겠죠? 두 가지 필기하세요. 자, 이번 유형에는 실제로 이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조금 어려워지면 이것까지 건드려요. 자,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것까지 건드린다고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필기를 간단하게 해보시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크기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번에 새로운 기호 배웠잖아. 거듭 제곱근. 그럼 걔네들도 비교된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거는 한 번 배우잖아. 두고 써먹는 내용들이야. 안 바뀌니까요. 자, 필기 끝난 친구는 밑에 있는 99번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대표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99번. 자, 이제 요 세 개를 가지고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약간 느낌으로. 그러니까 일단 뭔가 통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뭔가 통일이 안 돼 있어. 살짝은. 어떻게 통일할 것이며 어떻게 풀 건지. 저는 한 두 가지 풀이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풀이. 자, 고민할 시간 30초 드립니다. 일단은요. 오늘 활용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 되겠죠. 활용이 보통 또 이제 학원마다 설명하는 게 달라가지고 선생님마다. 근데 저랑 했던 친구들은 제가 활용 때 이제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일단 한번 활용까지 끝내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필기할 친구는 밑에 필기해 보시고 몇 번 더 해볼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자, 요 세 개를 비교하래. 자, 일단은 첫 번째 풀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모양들을 거듭 제곱근 모양, 자, 거듭 제곱근 꼴이라고 부릅니다. 모양. 자, 이걸로 푸는 거 보이겠죠? 이 상태로.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거듭 제곱근 모양인데 여기에 2가 있는 거죠. 자, 꺼낼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아까 말한 대로 자, 지금 모양이 통일된 걸로 보이지만 아직 조금 더 통일을 할 곳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힌트. 너네 보통 이거 가지고 곱하기랑 나누기 할 때 어딘가를 맞추잖아. 어디? 자, 이 모양으로 갈 친구는요. 요 자리를 통일해 줘야 돼요. 다시. 이 자리를 통일해 줘야 돼요. 이 자리가 통일이 되면 그 안에 것끼리 비교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자리를 6으로 통일해 볼게요. 자, 맨 왼쪽 거 6으로 바꾸면서 3 곱했으니까 3 갚아주세요. 안쪽에다가. 다시 가운데 거 6으로 통일해서 2 빌려주고 갚아주세요. 맨 오른쪽 거는 애초에 6이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깥에가 통일됐으니까 어떻게? 안쪽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즉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제일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의 풀인데 생각보다 꽤 괜찮아요. 이 풀이가. 자, 두 번째 풀이 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희 답안지에는 이렇게 안 풀고 지수 모양으로 푸는 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 지수꼴 보여드릴게요. 지수꼴. 자, 저는요 둘 다 보여줄 의무가 있고 선택 이런 몫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수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질 하나 배웠잖아. 이렇게. 자, 바꾼 다음에 이제 또 통일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 지수는요 요 자리를 통일하는 게 다시 밑을 똑같이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통일할 거냐면 저는 지금부터 요 지수 자리를
통일할 거예요. 즉 이 자리를 똑같이 만들고 밑을 비교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수가 지금 분수거든. 혹시 분수에서 통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걔는 통으로 시작하는데 통분. 자, 이 경우는 통분으로 갑니다. 자, 통일을 하자고요. 통분. 자, 통분해 놓을게요. 그럼 분모가 6인 걸로 통분할 수 있겠지. 그치? 다시 분모가 6인 걸로 통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불편한 게 있어. 자, 분모는 통일됐잖아. 근데 분자에 보시면 요 꼬다리 보이세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소까지 할 줄 알아야 돼. 이거까지 똑같이 맞춰줘야 돼. 맞아. 자, 이게 이제 지수 법칙을 쓰면 돼요. 여러분, 자, 예로 보여줄게. 이 3은 혹시 이렇게 써도 지혜야,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이에요? 요 3을 밑에 넣어주는 거예요. 즉 6분의 1로 통일할 수가 있다고요. 다시 여기 있는 2도 밑자리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사실 얘는 원래 6분의 1이었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하는 게 지수 모양의 방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게 8, 요게 9, 요게 6이니까 역시나 1등, 2등, 3등이고 재밌는 거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얘랑 얘랑 어떤 말이지? 혹시 같은 말인 거 아세요? 이거 두개 왔다 갔다 하시면 얘네들을 지수로 바꾼 게 얘네 뭐야 사실은? 사실은 결국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고 여기서는 얘를 통일한다면 여기서는 여기를 통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결국은 비슷한 행위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연습합니다. 저희 다른 집 가볼까요? 자, RPM에 지난번 숙제에서 제가 유형 3번 뺐거든. 자, 그쪽 가봐. RPM은 자, 거듭 제곱근이 앞에 나옵니다. 자, 그쪽에 있는 유형 3번이 혹시 이거 맞나요? 크기 비교. 자, 유형 3번에 있는 44번 풀어봐. 자, 맨 첫 번째. 네, 질문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축하합니다. 네. 더 좋은 거잖아. 더 좋은 거죠, 왜? 자, 44번 풀어볼게요. 혹시 푸셨나요? 자, 44번 풀어볼게요. 지금 풀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조금만 템포 올릴게요. 자, 이 문제 뭐 이 정도는 사실 또 예쁜 편이니까 좀 간단하게 성질도 이용하시고요. 통일을 해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둘 중에 누구 써요? 너네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요거만큼은 거듭 제곱근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굳이 지수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만큼은. 그러니까 지수로 가려면 이렇게 좀 복잡해 생각보다. 통일하는 과정이. 자, 한번 같이 가볼게. 자, 이번 문제에 A, B, C가 나와 있는데 자, A랑 C가 약간 마음이 불편하잖아. 근데 이거 지난번 숙제죠. 자, A 여러분들 여기 2잖아. 이거 합칠 수 있는 거 아시죠? 즉 이거는 같은 말이보다 4제곱근 옵니다. 이렇게. 다시 얘는 얘고요. 자, 얘는 여기가 2니까 6제곱근 10 맞나요? 이렇게. 자, 바깥에를 12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바깥에를 12로 통일하시면 5의 3제곱 125 암산할게요. 여기는 10이니까 81. 여기는 10이니까 100 맞나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 B라고요. 이해돼? 자, 조금 더 발전 문제 보여드릴게요. 자, 돌아가. 라이트 셋. 100번입니다. 자, 오늘은 좀 왔다 갔다 할게요. 10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떨까요? 자, 이 문제는 어떨까요? 100번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씩 이제 발전되는 걸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제 역할인 거고 너네 역할은 집에 가서 문제 풀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끝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디어만 좀 체크해 드릴 거예요.
이번 문제는 어딘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어디 한 군데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오른쪽에 확인까지 하고 싶은데. 해야 돼. 하고 싶은 데가 아니라 할 거야. 나는. 무조건. 자, 갈게요. 무조건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수업 스케줄이 있는데 이거 안 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좀 해야 됩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여러분들, 자, 질문 한 개만. 혹시 이 문제를 못 푼다고 치면, 자, 질문 한 개만. 1번, 2번, 3번. 몇 번 때문이게? 혹시 누가 제일 불편하세요? 이게 2번이 좀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2번이. 그러니까 사실 3번도 그렇긴 한데, 3번은 좀 뭔가 그래도 할 게 보이잖아. 자, 갑니다. 이 문제가 다른 층에 똑같이 있어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요. 일단 메인 쪽 1번은 불편할 거 1도 없어. 이거 하면 되잖아요. 똑같이. 하면 되는데 얘가 있잖아. 얘네 두 개는 여기 사이에 하나 숫자가 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3번이 괜찮은 이유가 뭔지 알아? 혹시 여러분 4루트 5 지혜야 얘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80. 루트 80이지. 그 중상태에 넣는 거 배우잖아. 자, 이건데 사실 결론적으로 있잖아. 얘도 그게 돼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넣어주면 끝나 이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혹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 이 자리에 뭐 쓰는 거게? 12를 쓰는 거예요. 왜? 중3 때 배우기로 제곱으로 넣었잖아. 자, 이게 결론적으로 12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이거 이해하세요. 이게 어쩌면 저희가 중3 때 이 바깥에 있는 걸 넣는 거를 했어요. 넣는 거를.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잘 봐. 너네가 중3 때는 제곱으로 넣었지.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가 제곱근이야. 일반적으로 제곱근은요. 기억해. 일반적으로 제곱근일 때는 제곱으로 넣어요. 여기가 제곱일 때는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 자, 그 말은요. 여기 2를 넣을 때는 이렇게 제곱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 2를 넣을 때는 좋잖아. 그럼 쟤는 어떻게 넣어야 돼? 이게 맞아. 이거 기억해. 이게 세제곱근은 세제곱으로 들어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문제. 자, 이렇게 통일을 한다는 거야. 즉 12가 아니라 얼마죠? 24라고 써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얘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한 번 더 연습해볼게. 자, 추가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같은 말이 뭘까요? 4제곱은 얼마인지 보여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 혹시 이거 가연아, 그럼 4제곱은 얼마나 쓰면 돼? 한번 넣어보셨나요? 요 이게 안쪽으로. 얼마일까요? 자, 3 곱하기 2의 4제곱으로. 자, 2의 4제곱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48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자, 가끔은요, 이거를 반대로 넣습니다. 자, 예를 들어 반대를 볼까? 자, 예를 들어 이거 어때요? 혹시 이거 바깥으로 꺼낼 수 있나? 자, 세제곱근 40을 이렇게 바깥으로 꺼낼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꺼낼 수 있는 게 있는지. 자, 혹시 이거 지혜는 발견했어? 자, 40은요, 소인수분해하면 2의 3제곱이지. 즉, 이 경우는 제곱이 아니라 3제곱근은 얘랑 만나는 거예요. 2가 나와요. 이런 식의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가끔 물어봐, 어려운 문제에서는. 아시겠죠? 필기해봐.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 문제는 저 2번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중3 많이 했잖아. 넣고 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제곱근일 때는 제곱이야. 근데 이제 세제곱근이면 세제곱에 세제곱. 넣을 때도 세제곱, 뺄 때도 세제곱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자, 기억하세요.
자, 밑에 있는 101번 힌트만 드릴 겁니다. 자, 이거 101번 B 플러스 문제인데 혹시 위에랑 달라진 거 보이세요? 이번 문제. 위에는 이런 숫자 한 개 한 개가 딱 항이 하나였잖아. 근데 이번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항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짜리 문제고, 요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자, 시간이 없네요. 제가 좀 주입식으로 할게요. 자, 얘네 둘을 비교하고 싶어. 아까 설명했지. 자, 두 개를 뭐 해보시라고요? 자, 이거 빼기로 가는 문제예요. 이번 문제가. 이 문제는요, A랑 B를 비교하시려면 두 개를 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게 필요한 문제야. 이해돼? 자, 두 개 하면 혹시 여러분들 이거 상상돼? 자, 두 개 빼보시면요, 이게 생각보다 좀 예뻐져요. 빼볼게. 자, 얘랑 얘랑 일종의 동료한 관계거든. 자, 얘네 둘을 빼시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자, 얘네 둘을요, 한번 빼보시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돼요. 저희는 그 다음이 뭐냐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배우신 대로 이 자리가 2잖아. 6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6으로 통일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이 숫자는 좋잖아.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겠죠. 요게 더 크잖아 지금. 더 큰 게 마이너스니까 음수가 되잖아. 이렇게. 즉 그 말은 뭐다? B가 더 큰 거예요. 이해돼? 이거 필기하세요. 이번 문제는 그래서 아까 필기했던 기본이 이런 것들이 기본이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사실 우리가 중3 때 이거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빼는 게 맞다는 거야. 알겠지? 자, 오른쪽에 마지막 유형까지 끝끝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옛날부터 활용고를 보통 다들 안 좋아하잖아. 다들 그쵸? 아마 지혜도 이런 활용을 일단 뭐 해본 적은 있는 거죠. 혹시 뭐 가연이랑 은채도 이렇게 활용해본 적은 있는 거지.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활용을 저희가 몇 개 풀고 끝낼게요. 끝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이제 이게 사람마다 사실 이거는요, 책을 보셔도 밑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진짜 활용은요, 사실 어쩌면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가 없어요. 이거는 책에는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말은요 굉장히 그 도덕 시간이야. 주어진 식의 문자가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고 조건에 따라서 해라. 뭐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말을 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활용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페이지는 오른쪽에 둘 다 뭐가 있냐면, 자, 하나 설명드릴게요. 식이 있는 활용이 있어요. 다시 식이 있는 게 있다고요. 자, 식이 있는 활용은요 보통 푸는 순서가 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식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보통 식이 있는 활용은 식을 먼저 봐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식 안에 있는 문자들이 있을 건데 걔네들의 역할을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거 알기 위해서 읽어봐야 돼요. 자, 문자들의 역할을 확인하시라고요. 뭐 A가 뭔지, K가 뭔지, V가 뭔지 문자들의 역할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실제 문제를 푸시면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대입하는 문제가 일반적이에요. 보통 식이 있는 활용은 어딘가에 대입을 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대입해서 그거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식이 있는 활용을 풀 때 저희 마음가짐이야. 오랜만에 102번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이게 문제가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수학은 그냥 잘 보면 시키는 게 있을 거예요. 자, 한번 10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식이 있는 거 하나, 식이 없는 거 하나 딱 두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숙제를 해보시고 잘 안 되면 질문도 하세요. 식이 있는 거는 식을 먼저 보세요. 안에 문자들 다 체크하세요. V가 뭔지, H가 뭔지, K가 뭔지. 그리고 밑에 문제 보시면 돼요. 어딘가에 대입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숙제 같은 거 급하게 하지 말고 뭐 오늘 밤부터 해서 조금씩 하세요. 수업 영상도 제가 아마 오늘은 안 올릴 것 같아. 내일 출근해서 올릴게요. 활용은 사실 뭐 명확하게 이거다가 없어. 이건 좀 그래. 그래서 원래 활용 같은 거 많이 풀어본 친구는 그 특유의 감각이 있어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인가? 자,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좀 문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이게 화면에 다 안 들어와서 좀 캡처를 요 식부터 할게요. 자, 식이 있는 활용입니다. 그리고 자, 어떻게 푼다고? 같이 해볼게. 식이 있는 경우는 이 식을 먼저 볼게요. 자, 식을 먼저 보시고 위에 읽어보시면 얘네들이 뭔지가 써 있을 거야. 자, 물어볼까? 지혜야, 위에 읽어보시면 V 자리가 뭐래요? 풍속. 바람의 속도가 들어갈 자리야.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풍속 자리야. 근데 아마 1번 풍속, 2번 풍속일 거예요. 번호가 있습니다. 다시, 자, H 자리는 읽어보시면 뭐다? 어떤 높이, 지면으로 높이입니다. 그리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마 1번끼리 세트예요. 1번 높이에서의 풍속, 2번 높이의 풍속인 거야. 그리고 뒤에 보시면 K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거는 뭐래요? 무슨 대기 안정도 계수래요. 뭐 그렇구나. 뭔지 몰라요. 자, 문제 봅니다. 보통 식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이에요. 역할을 체크하고 바로 문제 봅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 A 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나와 있잖아. 둘 중에 아무거나 한 개를 H1, 둘 중에 아무거나 한 개를 H2라고 할게요. 상관없어, 바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풍속이 3과 9다. 자, 얘를 1으로 안 치면 얘가 1이야. V1. 자, 얘가 2니까 얘가 V2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끊고 대입할게요. 보통 식이 있는 경우는 대입을 많이 대입해. 자, 대입해볼게. 자, V2 자리에 9 넣고 3 넣고 H1분의 H2 6분의 24에 2 빼기 K의 2제곱 맞나요? 자, 대입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 자, 양쪽에 3 나누시고요. 약분해 보시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근데 이번 문제는 K를 못 구합니다. 이게 뭐 좀 애매하잖아. 자, 이럴 때는요, 이 식을 킵할게요. 뭐 쓸 일 있겠죠? 자, 킵하시고요. 마지막에 묻는 거 가볼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다시 높이가 나와. 자, 지역이 바뀌었으니까 또 다른 식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풍속을 AB라고 할게요. 그리고 K는 똑같대요. 요 K가 저 K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자, 요거 뭐 하라는데 일단 모르겠고 대입하겠습니다. 역시나 한번 대입을 다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AB라고 써 있으니까 요 자리에 B, 요 자리에 A 5분의 80. 자, K는 똑같다 라고 써 있죠. 자, 이거 맞나요? 그리고 자, 양쪽에다가 A를 나눌게요. 왜? 이번 문제 마지막에 묻는 게 A분의 B란 말이야. 그리고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돼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거 가지고 얘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양쪽 식에 뭐 하면 돼? 여기에 4에서 16을 제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양쪽 식을 제곱하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와요. 자, 저는 지금 그냥 대입만 열심히 한 거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추리한 거예요. 요걸 어떻게 잘 써먹을까? 봤더니 제곱을 하면 좋아지더라. 뭐 그런 문제라고요. 자, 식이 있는 건 이런 식이야. 자, 문자 체크하시고요. 대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른 책 가봐. 자, 식 없는 거 하나만 넣을게요. 근데 식 없는 게 몇 문제 없더라고. 대부분은 식이 있더라고요. 식이 있는 거는 차라리 이번 시험에 식이 있는 게 나오면 기도하세요. 식이 있는 거 쉬워. 생각보다. 자, 페이지 13쪽이고요. 80번 문제 끝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80번 끝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식을 만드셔야 돼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식을 무에서 유를 만드셔야 되니까. 근데 하나 이제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한번 배운 친구들 아시겠지만 지수와 로그의 활용이 식 만드는 게 비슷해요. 이게 하는 게 비슷하게 만들어 계속 이제.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80번입니다. 보통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 필기는 안 했는데 식이 없는 거 할 때는 뭐 그림도 좀 그리고요. 필요하면 잘 이해를 해야 돼 일단 무슨 상황인지. 끝내겠네. 그래도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질문 더 많은 친구는 토요일날 조금 일찍 오셔도 괜찮아요. 뭐 한 9시 반까지라던가. 토요일은 로그 나갈게요. 로그는 얘랑 비슷해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오랜만에 설명할 건데, 이번에 그 수열 배운 친구 있죠? 이게 아까 맨 뒤에 수열과도 연결되는 게 하나 있어요. 좀 재밌는 문제로 바뀌는데,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어떤 글자 A가 있어요. 자, 어쩌면요, 이렇게 일단 한번 필기해볼까? 처음에 어떤 글자 A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읽어보시면, 자, 보통 여기 식 없는 활용들은 약간 이제 이게 거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지수든 로그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나와요. 자, 어떤 비율로 여러분들 얘를 뭐 하겠대? 확대한다 라고 했지. 얘를 더 키우는 거 맞아? 이게 어쩌면 저희가 쓰는 말 중에 증가 감소, 증가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죠? 자, 얘를 어떤 비율로 확대를 시키겠다고요. 확대를. 자,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밑에 보시면 이걸 여러 번 하거든요. 1회라고 쓰고 얘가 조금 더 커지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크기가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어.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저희가 그냥 문자 아무거나 빌렸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크기를 A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글자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일정한 비율도 안 나와 있어. 근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비율 보통 뒤에서 등비수를 배운 친구는 R이라고 해요. 자, R이라고 볼게요. 그럼 자, 여기서 일정한 비율만큼 확대가 된 거니까 여기다가 R을 곱한 게 첫 번째 시행의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필기를 앞으로 할 거야. 우리가 보통 식이 없는 거는 일단으로는요, 잘 들어. 이렇게 필기해요. 뭔가 처음이 있거나 없으면 없는 대로 뭐라 빌렸습니다. 그 다음 보통은 일정한 비율로 뭔가 확대하거나 축소, 증가하거나 감소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자, 이거를 한 번 더 할 수 있겠지. 자, 더 커지겠죠? 그럼 혹시 지혜야, 여기서 더 커지면 크기를 뭐라고 쓰면 되니? 이게 같은 비율로 계속 확대시키는 거야. 지금 여기다가 또 R을 곱하는 거예요. 자, 같은 비율로. 이렇게. 이해돼? 그리고 자, 몇 개 해보시면요, 약간 느낌이 올 거예요. 1회일 때 이런 식, 2회일 때 이런 식이잖아. 우리가 보통요, 수열에서는 혹시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게 일반항이에요. n번째를 추측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이거 규칙 보여? 2회일 때 이거잖아. n회일도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닌가요? n제곱? 자, 이런 식의 필기를 기억하세요. 요거 잘하면 이번 시험 때 다 맞출 겁니다. 모든 식 없는 것들. 아시겠죠? 자, 이 식을 쓴 다음에 문제 읽어보시면 보통 이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이제 식을 만들려는 어떤 문장이 하나 있어요. 자, 5회째의 복사본의 글자 크기가
자, 5회째니까 n 자리에다가 5를 넣으시면 5회째가 나와요. 즉 5회째는 AR 5제곱입니다. 이 크기가 처음 크기에, 자, 이게 처음 크기거든. 이거의 2배다. 자, A의 2배다. 이런 분명히 식이 하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R 값은 구하기 애매하지만 요 식은 구할 수가 있겠지. 자, R의 5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예요? 8회째의 크기는 4회째 크기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마무리 지어볼게. 자, 8회째니까 n자리에 8 넣으시면 이게 8회째입니다. 이 8회째가 4회째 n자리에 4를 넣으시면 이거의 몇 배냐. 자, 이 네모를 구하는 문제라고요. 이 문제가. 자, 여기서 A는요 보통 처음은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지워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R4제곱 약분하시면 여러분들이 네모가 R4제곱이다 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이거 구해놨잖아. 그쵸? 지난번 숙제인데요, 5제곱이 2면 4제곱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양쪽에다가 뭐 하면 되게? 분수 5분의 4제곱 분수를 이용하시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납니다. 요게 n, 요게 n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앞으로 식이 없는 활용은 필기가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보통 이런 느낌으로 1단원은 다 풀어요. 처음 한 번, 두 번, n번 해서 요게 뒤에서 일반항, 여기가 이제 일반항들에서 원래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이 여기까지 했는데 한번 집에 가서 마저 풀어보세요. 숙제는 라이트스의 18쪽까지고 RPM은 13쪽까지. 자, 여기까지 할게요. 빨리 접해야 돼. 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와, 빨리. 네. 하세요. 네. 지금 뭐 질문 받을 수 있으니까. 끝나고도 뭐 한 5분, 10분